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라는 주체에서 우리 모두로 인식을 전환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체에서 시작해 전체로서의 생명을 발견합니다. 생명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시간. 온 생명을 전부 우리로 보는 거기까지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인간과 생명, 그리고 삶에 대해 던지는 진지한 물음. EBS 특별기획 통찰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 조선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두 번째 시기에 그 퇴계 선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제1 태극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퇴계 선생님이 저작의 성학 10도라고 해서 이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10가지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정계를 떠나시면서 당시 젊은 그 임금 선조님한테 바쳤죠. 그리고 이것을 늘 병풍 열복에다가 담아놓고 늘 공부하시면은 성군이 되실 겁니다 하고 떠났던 그것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것이 제1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어요. 10도 중에 첫째 그림인데, 요것은 이거 태극도라고 불러요. 태극도라고 해서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퇴계 선생이 만든 건 아니고 이 유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영계 주돈이라는 분이 지었죠. 물론 주자도 이걸 굉장히 중시해서 항상 옆에 봤고, 그래서 조선 이 동아시아 유학의 기초가 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이거 안에 우주와 생명, 그 다음에 인간까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했다. 근데 이 그림만으로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죠. 뭐 이 그림에서도 이제 그 음양과 오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이 있어요. 그 태극도 설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제가 그걸 다 소개는 못하고 그걸 또 다시 요약을 해봤는데, 요 요약한 내용을 간단히 함께 읽어보죠.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이거 참 유명하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태극이 나누어 음양이 되고 또 변화를 일으켜 오행이 된다. 이들이 오묘하게 화합해서 만물이 생겨나고 낳고 또 나와서 변화가 무궁하다. 여기까지가 생명에 대한.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 안에 알미 생겨나고 성인이 사람의 바른 자리, 인극을 세운다. 군자는 이것을 지켜서 길하고 소인은 이것을 어겨서 흉하다. 시작과 종말을 찾아내니 삶과 죽음의 이치를 알게 된다. 이렇게 제가 새겨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 학문, 전통 유학에서 우주를 간략하게 전체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현대과학의 언어로, 저는 이것을 제가 풀이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것에 해당하는 현대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말하면 현대과학에 많은 내용이 있죠. 이것을 여기에 준하게 간략히 추려서 우리 우주와 생명과 그리고 인간을 한번 이해해보는 틀을 삼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이해하는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소개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 우주 내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물 대략 한 500g을 가지고 출발해도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현대과학의 바탕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이미 많이 얘기 듣고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얼마만큼 들어있다는 것까지도 현대과학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에너지가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교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건 사실 두 가지, 사실 세 가지 되는데 물과 얼음이 될 수 있어요. 요거 똑같은 대상이 물도 되고 얼음이 되죠. 그럼 물이 됐을 때와 얼음이 됐을 때 뭐가 다르냐? 에너지도 달라지고 정교성도 달라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과 얼음 중에 에너지는 어느 쪽이 많으냐? 어때 생각해 보세요. 물 쪽이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물을 만들려면 열을 가해야죠. 열이라는 게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한 열량만큼의 에너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물은. 1g당 80칼로리라고 하는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물이 되죠. 그러니까 물은 에너지가 같은 H2O의 몇 개 분자 중에서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정교성은 물과 얼음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얼음이 많죠. 왜냐하면 얼음은 이 분자들이 일정하게 자리를 맞춰서 배열을 해야 얼음이고 물은 흔들흔들 제멋대로 있어도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더 정교하다 해서 물과 얼음의 정교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에너지 말은 벌써 했는데 사실은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선 이것을 분명히 정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F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다가 J는 정교성을 지금 나타내요. 이 정교성에다가 이 주변의 온도를 곱한 것. 정교성에다가 온도를 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둘을 합친 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예요. 물론 이때의 온도는 섭씨로 나타내는 건 아니고 같은 온도지만 절대 온도라고 그래서 섭씨 0도는 플러스 273도 K에서 그러한 단위로 나타내는 그 온도를 정교성에다 곱하고 그리고 이것에 가진 에너지를 합친 양을 자유에너지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하느냐? 그렇게 규정을 하면 우주의 모든 변화의 원리가 그 자유에너지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의 원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얼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얼음이 돼요?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죠. 그거 다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요. 왜 0도씨 이하가 되면 얼음이 되느냐?
그 답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과학은 그 사실만 가르쳐 주는 거다 하는 것은 과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이해의 출발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온도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이게 똑같은 에너지와 전교선을 가졌더라도 자유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은 물로 있을 때보다가 얼음으로 있을 때의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변화는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죠.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럼 얼음은 녹는 건 어떻게 녹냐? 이건 그래도 녹지 않아요. 온도가 올라가야 녹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번엔 그 온도에서는 물로 있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자유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가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 경우에는 물이 되고 그 간단한 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늘 이 기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도움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변화가 같은 원리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우주의 최초의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만물들이 퍼져나가요. 그 높은 데서는 전교성이 거의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이 혼동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태극 도설에 무국이 태극이다 하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무국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것인데 그 안에 앞으로 우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잠재성으로 담겨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온도가 쭉 내려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과 힘과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이것은 그 낮아진 온도에서는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쭉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기본 입자들이 생겨났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뭉쳐서 원자 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내려가면 전자가 또 와서 돌게 돼요. 그 온도에서는 거기 와서 전자가 도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면서 현재까지 왔죠. 그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별이라든가 물질이 우주 내에 형성이 됐고 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도 있는데 거기에 또 여러 형태의 형상들이 나타나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이 자유에너지와 그리고 그 온도에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생겨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죠.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바닥이 되면 최소가 되면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리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항상 주변에 일어나죠.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것은 여분의 자유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에너지를 쓰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분의 자유에너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분의 자유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죠. 이 빨갛게 그린 것은 태양이에요. 뜨거운 태양과 그 다음에 이 파란 쪽은 지구인데 상대적으로 찬 지구 사이에 에너지가 오죠. 그것은 햇빛이죠. 맞으면 햇빛으로 에너지들이 오면 그 지구에 도달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기에 햇빛이 닿으면서 그 햇빛은 여분의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분의 자유에너지가 얼마만한 오는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만한 정도 자유에너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현대과학은 풀어냈어요. 그래서 햇빛이 오면 그것이 에너지는 얼마인지 많죠. 모든 데 에너지가 있는데 자유에너지가 얼마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햇빛이 얼마만한 자유에너지가 있다 하는 것은 태양의 온도와 지구의 온도의 차이의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어떤 값이다 하는 것이 딱 이론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유에너지적 태계,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후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그 자유에너지 덕택이다. 태양에너지 유입에 의해 지구 내에서는 자유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자유에너지란 생명체가 존립하고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이 자유에너지에 의해 우연히 어떤 질서가 생성되고 이러한 질서는 촉매와 같이 자체의 기능을 통해 자기와 비슷한 류의 물질들을 주변부에 더 빠르게 생성해냅니다. 이렇게 한번 생성된 국소 질서가 또 다른 생성을 유도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반복하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성되고 유기물에서 단세포 동물이 생기게 된다고 장페익 교수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오면 항상 자유에너지가 일단 최소로 가게 되면 어떤 형태의 물질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이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 저런 돌, 자갈 이런 거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토끼도 있단 말이죠. 근데 토끼와 저 옆에 있는 자갈과 뭐가 다르냐? 자갈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토끼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죠. 그러나 정교성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갈들은 뭐 꽤나 정교하게 생긴 게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 대단한 그 아니고 그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돌들이 흩어지다가 만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토끼 한 마리가 되느냐?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토끼가 가지고 있는 정교성, 다시 말하면 토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를 다 분해했다가 제 멋대로 흔들어가지고 집어던지면 살아있는 토끼가 되느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극히도 하죠. 그런데 토끼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것이 설명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 이 그림이 이게 흥미로운